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뒤에서 물병을 던졌는데 동영상에도 잡혔어요. 금방 잡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죠. 이에 대해서. 나는 이 아줌마들 발언이 이해가 안 돼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게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박용수 특별검사가 목표였군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재용을 더 강하게 처벌해라. 예. 우리 박근혜 공주가 예.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죄로 들어가지 않게 그냥 단순 뇌물수수죄로 끝나게 이재용을 강하게 기소하고 수사하지 왜 이렇게 약하게 했냐. 이런 거 아닌가요?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어가 없네. 안타깝게도. 예. 뭐 살인, 미수, 협박 막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 없나요? 이거 폭행이에요. 예. 이게 특검에 물병 던졌으면 폭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재판에 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우리가 공판에 우리가 참관 신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근데 그게 좀 열기가 뜸해진 사이에 이쪽 부류에 있는 이 양반들이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입장을 했어요. 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막 태극기 옷 입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결심 공판이 벌어진 이후에 법원에서 다시 직전과 같이 이렇게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해주는 걸로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신청하면 추첨해서 해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그 박영수 특검한테 욕설을 했던 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정말 시급하겠네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아니, 싶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겁 많아요. 특검법에 이런 게 있대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정도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명시가 돼 있으면 확실하게 수사하거든요. 이게 피의자 참고인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진술 듣고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충분히 쫍니다. 기본적으로.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 세월호 리본이 가방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뺏건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물 던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또 이날 어떤 일을 같이 저질렀냐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 이재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 아버지 하고요. 지금 뇌종양 피해자로 한혜경 씨가 당시 법원에 같이 재판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모 이 사람들이 정말 방송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무슨 병신병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오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언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보호자하고 이 한혜경 씨가 정말 귀를 막으면서 괴로워하는 사진을 찍어서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특검에 욕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분노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꼭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 나치 흉내를 내면은 처벌받잖아요. 네.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그 오른손 번쩍 들어서 하는 나치식 그 인사를 해도 그걸 장난스럽게 해도 처벌받거든요. 네. 저는 약자들에 대한 그런 정말 심각한 폭언들은 폭력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월호 가서 욕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그 국정원 블랙 요원들과 국정원 측과 그다음에 대기업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조직들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전위 부대들이거든요. 일명 태극기 부대라는. 예, 이 사람들이 전위 조직들인데. 네, 댓글 부대의 오프라인 버전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 일베 오프라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폐륜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뿌리 뽑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국정원 개혁이에요. 국정원 개혁에서 국정원이 이런 국내 정치에 국내에 손을 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지금 전경련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에서도 조직적으로 돈을 지급을 못해요. 단지 이런 개개의 사건별로 아마도 이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이 흘러갔을 확률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국정원 개혁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고 경찰도 잡아야 되지만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반인륜 범죄 조항 같은 것이 형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심해도, 너무 예. 네. 뭐 현재는 뭐 모욕죄, 뭐 이 정도. 네, 이거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예요. 아직은 우리나라 형법상. 근데 이거는 반인륜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아까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 나치한테 격리하는 방식, 그거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이고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장난으로 독일에 가서 그 인사를 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겁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강력한 그 반인륜 범죄에 대한 조항을 넣으면 돼요. 그거 아주 쉽습니다. 그 형법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헌법 조항 개정이나 형법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런 장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 아니면 정말 그냥 사회생활에서 폭력도요. 가해자 관계자가 피해자한테 욕하는 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부작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집단 따돌림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한 명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자유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자유행위를 시킨 그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그 맞은 아이는 이제 바지를 내릴까 말까 이렇게 아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여동생이 대신 내가 옷을 벗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써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게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방이 아니라 재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가 삼성전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몹쓸 욕을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죠. 아, 이게 지금 그 관련 기사라던가 SNS 반응을 봐도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모욕적인 그런 장면이지만 이것과 관련을 해서 한혜경 씨가 지금 한혜경 씨 엄마가 이런 그런 모욕을 받고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잔상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 백혈병 반올림에 관계된 그 최근 기사가 하나가 나왔네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그 사장이죠. 그 문자 메시지 보냈던 언론사에 예. 보냈던 거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예.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었어요. 이게 박모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문자를 예. 받았는데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게 확인됐는데 이 박모 변호사가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 예. 그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고가의 알석 공연 티켓 25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간부들과 만나서 변호사가 식사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이번 이재용 재판에 동원된 사람들은 삼성에서 동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면. 그렇네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구구단체의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다 해체하다시피 됐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렇죠. 어디선가 돈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다. 예. 아마도 삼성 측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지지자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 삼성에서 그깟 매덕을 이렇게 쏘는 게 이리겠어요? 그 정도는 이재용 현재 재산이 8조 원이랍니다. 8조 원이니까 와닿지는 않네요. 이건희 지금 현재 건강하게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8조 원이고요. 셀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몇 조 원 하는 이 돈 금액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잖아요. 22조에 대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네. 오늘까지 네. 매일 3천만 원씩을 쓰면 조금 남는답니다. 상상이 됩니까? 달도 아니고 매일 3천만 원 쓰기도 어렵겠네요. 감이 그래도 안 오는데요. 저한테는 누가 10,000원짜리로 1,000,000원 들고 있다 이런 게 더 감이 빨리 와요. 몇 조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와. 이게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렇네요.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에 몇 천만 원, 몇억 찔러주는 게 이렇게 큰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한 개 이야기네요. 부서에서만 빼낼 수 있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절대 특히 이런 피해자 가족들 이렇게 약자에게 이런 식의 물리적 폭력이 됐든 언어적 폭력이 됐든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말고 엄정 수사